수도권에서 병상 대기 중인 코로나 환자가 1,300명이 넘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617명으로 또 최다입니다. 코로나 완치 후 다시 감염된 사람들도 130여 명으로 추정되면서 상황이 악화일로입니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2배나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누 변이 바이러스가 홍콩과 아프리카 등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 무력화 우려에 아시아 주요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3박 4일간의 호남 일정에 돌입하며 호남 없이 민주당은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전두환의 후예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로 선대위를 본격 가동하며 두 사람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부세 고지 이후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임대차법이 있어 집주인 마음대로 집세를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세입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장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계획적 살인을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지만 법정 안팎에선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첩첩산중입니다.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는데 또 걸리는 이 재감염 추정 사례까지 130명 넘게 나왔습니다. 병상이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코로나 환자는 어느새 1,300명대. 일상 회복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 병상 대기자가 제로였는데 24일 만에 이렇게 치솟은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늘 예정됐던 추가 방역 조치 계획 발표를 미루고 국민들에게 또다시 모임과 행사를 최소화해달라는 당부만 남겼습니다. 첫 소식 황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뒤 총 84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치료를 위해 전담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병상이 없어 기다리는 환자가 41명입니다. 시에나 이런 쪽에서는 정수건을 계속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저희도 급하니까 빨리 해달라고 아마 모든 시가 마찬가지긴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을 대기하는 코로나 환자 수가 1,310명입니다. 전날보다 370명이나 늘었는데 고위험군인 기저질환자가 63%에 달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5%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108개 뿐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617명으로 전날보다 5명 늘어 또다시 최다를 기록했고 신규 확진자 수도 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1,200, 1,300, 1,400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도 1,400명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코로나19에서 완치되고 3개월 뒤 다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138건이나 됐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길로 들어선 지 불과 4주 만에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접종은 선택이 아닌 3차 기본 접종이라며 고령층 추가 접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추가 접종 후 돌파 감염된 사례는 현재까지 4명으로 확인됩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섭니다. 다음 주 월요일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는데요. 말은 위험한 상황이라며 다급해하는데 그렇다고 다시 강하게 조일 생각은 적어 보입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특별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합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약속한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국민들 일상에서도 또 민생 경제에서도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 영업에서도 활기가 느껴집니다. 끝까지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 회복 이루고. 문 대통령은 위드 코로나 시행 직전인 지난달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며 희망의 문턱에 섰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늘며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자 4차 대유행 이후 첫 특별방역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상 회복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강력한 대국민 메시지와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방역 강화 조치 발표도 오는 29일로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 미접종자가 확진될 경우 치료비를 자부담시킬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다시 불붙은 코로나 확산세에 이미 예약해놓은 모임 그대로 해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식당가를 취재해보니 이미 하나 둘씩 예약이 취소되고 있었습니다. 연말 대목이 사라질까 식당 사장님들은 좌불안석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0명 안팎을 기록하며 다시 초비상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숨통이 튀었던 식당들도 다시 이렇게 확산세가 커지면서 예약 취소가 줄을 잇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평소 회식 손님이 많은 이 고깃집은 어제에 이어 오늘 저녁에도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두 팀이 예약이 들어왔는데 7명씩이랑 8명씩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불안하신 감이 있어서 취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3건 정도가 취소가 됐고요. 인원도 10명까지 왔었다고 치면은 요즘에 예전처럼 4분, 6분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비싼 물가에 사놓은 재료도 걱정입니다. 불안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오셔야 되니까 손님이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하고 예약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이제 고기도 많이 해놨는데 좀 아무래도 걱정은 되죠. 시민들도 불안한 마음에 모임을 만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3, 4모 모이는 그런 자리들이 최근에 다시 있는데 저는 그런 이유를 들면서 불참을 하고 있고요. 확진자와의 접촉 이런 것 때문에 자가격리하게 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많이 돼요. 약속을 굳이 꼭 필요한 모임이 아니라면 안 잡고 싶은 마음이 전문가들은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질 때라고 말합니다. 국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감염이 되면 치료를 받을 수도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솔선수범해서 공공기관부터 모임 자제를. 다시 고개든 코로나 확산세에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 와중에 전 세계가 더 센 변이 바이러스에 떨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변이 수가 2배나 많은 이 누 변이가 아프리카를 넘어 홍콩과 이스라엘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기존 백신으로는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2년 만에 열린 뉴욕 추수감사절 축제. 백신 접종자만 참가할 수 있고 마스크도 가급적 쓰도록 하는 등 방역 지침이 강화됐지만 8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은 공항도 시민들로 북적이는 등 미국은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Always got worried about COVID and stuff like that, but I mean right now it's not too bad.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에서 현재 지배종인 델타 변이보다 강력한 신종 변이, 누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누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와는 다른 스파이크 단백질을 갖고 있으며 돌연 변이 수도 델타 변이의 2배나 많아 전파력이 더 강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최초 발견된 누 변이는 남아공에서 77건, 보츠와나에서 4건, 홍콩에서 2건 보고됐습니다. We're already seeing an uptick in new cases in Southern Africa, with a 48% jump in new cases compared with the preceding week. 남아공 여행을 다녀온 홍콩 최초 누변이 감염자는 호텔 건너편 방의 투숙객을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차 감염이 발생한 건데 두 사람 모두 백신을 접종했다는 점에서 백신 무력화 우려도 나옵니다. 영국과 이스라엘은 남아공을 포함한 아프리카 항공편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We will be suspending all flights from 6 Southern African countries, and we were adding those countries to the travel red list. 누 변이의 출현으로 전 세계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며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아파도 병상이 부족해서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죠.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경제정책산업부 황규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사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계속 병상이 부족하다 이 말이 있었는데 그럼 그동안 정부는 준비를 안 했던 겁니까? 네, 방역 당국은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확진자가 5천 명까지는 늘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의료 체계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차 유행 때도 병상 대란을 겪으면서 중환자 병상 확보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77개였던 중환자 병상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3월에는 700여 개, 7월에는 800여 개, 그리고 지금은 무려 1,135개까지 확보를 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보다 6배 넘게 병상을 늘린 겁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는 한 건데 왜 지금 병상이 부족한 겁니까? 간단히 말해서요, 이 정부 예측보다도 훨씬 많이 위중증 환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 확진자 중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을 중증화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증화율이 지난 9월 1.53%였습니다. 그런데 10월에는 2.05%로 올랐고 지금은 2.6% 정도로 추산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확진자 1,000명 중에 중환자가 15명이 생기다가 지금은 26명으로 늘어난 셈인데요. 현재 위중증 환자 10명 중 8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이고요. 이렇게 고령층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는 일상 회복이 시작되기 전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늘어날 줄은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령층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있었다면 일상 회복을 시작하기 전에 이 추가 접종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추가 접종 시기를 더 당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줄곧 이야기하던 겁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만 보면요, 지난 10월 25일 276명에서 30일에 607명으로 급증을 했는데요. 일상 회복을 앞두고 방역에 느슨해진 면도 있지만 고령층 백신 효과가 감소한 영향도 큰데요. 정부는 이 신호를 눈치채지 못한 채 일상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취재를 해보면요, 당국자들도 백신 효과가 4개월밖에 안 갈지는 몰랐다면서 좀 당황하는 기색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측이 틀렸다는 건데 그럼 이제라도 얼른 병상을 늘릴 수는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 방역 당국도요, 지금까지 확보한 중환자실 1,135개가 현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에 10,000개 정도의 중환자실이 있고 그중에 10% 정도를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중환자 병상을 더 늘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비코로나 중환자 병상이 줄어들어서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총력 대응하겠다 말은 하던데요. 네, 정부는요, 일상 회복을 되돌릴 수 있다 또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정도로 정말 급박하다고 말은 하지만 경고의 의미가 강하고 이렇다 할 특단의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게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같은 거리 두기식 방역 조치지만 이건 좀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에 보이기 때문인데요. 김부겸 총리도 간담회에서 되돌아간다는 건 말이 그렇지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공통적으로 앞으로 3, 4주가 고비다라고 합니다. 고령층 추가 접종 효과가 나타나려면 다음 달 말 정도가 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때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그저 이 시간을 잘 버티는 것밖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규락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확산 고비가 위중한 가운데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파업 마지막 날인 내일은 서울에 집결해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합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화물연대.
내일 전국 조합원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엽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 2천 명, 경찰은 이 중 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법원에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 4천 명을 오가는 상황에 대규모 인파가 모인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이분들이 이제 감염이 되면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응급실 인력도 부족하고 병상도 부족한데 새로운 또 이제 의료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국가기관이 집회 강행에 명분을 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하라는 의견을 낸 데 이어 법원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도심과 여의도 등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집회 참가자가 탄 관광버스와 방송 무대 차량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종로와 여의도 등을 통과하는 지하철 및 버스 무정차 통과 같은 교통 통제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영향을 받은 업계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시멘트 업계는 하루 매출 피해가 1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평소 같은 운송 차량들이 바쁘게 오갔을 공장이 오늘은 썰렁합니다. 오전 한때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공장 입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충북에 이어 오늘은 동해와 강릉 등 강원 동해안 시멘트 제조 공장을 차량으로 막으면서 출하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봉쇄는 풀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노조원들이 화물차 운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가 계속 오는 게 지금도 와 있냐고. 노조에서 와 있으면 오늘 안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이 업계는 출하량이 평소 20% 수준으로 줄면서 하루 110억 원씩 매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만 톤 수준의 시멘트 수요가 평균 출하량이 4에서 5만 톤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 컨테이너 차량들이 대거 운행을 중단하면서 전국 12개 항만의 반출입량은 평소의 3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부산에선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 차량을 가로막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이틀째인 오늘 전국에서 3,5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 안방인 호남에서 이재명의 민주당 새 출발을 신고했습니다. 호남 없이 민주당은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국민의힘을 복수혈전에 미쳐있는 세력 전두환의 후예라며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 목포에서 3박 4일간의 광주 전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가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지역 상품권으로 장을 봅니다. 이 후보는 우유 박스를 발판 삼아 즉석 연설도 했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다. 대통령 당선되라고 하지 마시고 대통령 당선되게 만들어주세요. 국민의힘은 전두환의 후예로 규정하며 몰아세웠습니다. 소위 민정당. 민정당의 후예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인데 그 민정당이 군사 반란 세력이 만든 당입니다. 최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영입하는 등 호남에 공들이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견제한 겁니다. 복수 혈전에 미쳐있는 세력들이 국민들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는 시대로 되돌아갑니다. 이 후보가 호남 민심에 공을 들이고 나선 데는 지지세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오늘 나온 광주 전라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 후보는 67.5%, 윤석열 후보는 17.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핵심 인사는 호남 지지율은 70% 이상은 나와야 한다며 아직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부인 김혜경 씨도 주요 일정에 동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만난 뒤에 김 위원장의 역할 조정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 역할에 부정적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거부한 셈이죠. 그러면서도 당사에 김종인 전 위원장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겠다면서 합류 여지는 남겼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자신의 구상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당사로 불러 면담을 하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통령 만드는 역할도 해봤고 국정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고 당을 운영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번 선거에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 여부와 상관없이 빠른 선대위 출범을 강조했습니다. 아마 더 이상 모시고 안 모시고 오시고 안 오시고 관계없이 지금 선대위는 그냥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건 아마 온 국민이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위원장과의 결별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윤 후보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저도 지금 다음 주부터는 바쁘게 지금 현장으로 지금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언급합니다. 권성동 당무지원 총괄본부장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한 후보 의지가 강하다며 또 다른 방법을 써서 모셔오는 작전을 펼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으니까 나한테 자꾸 묻어보고 고생하지 말고들 있어요. 당사 6층에 김 전 위원장 사무실을 마련해 놓은 만큼 주말 동안 물밑 접촉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여야 후보의 공통점,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아직 의원들 얼굴도 낯설고 다양한 당직도 헷갈리면서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영선 후보들의 여의도 배우기 모습, 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지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 스스로를 국회의원 경력 한 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라고 부를 정도로 국회는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 더 계시네요? 이용우 의원님, 우리 의원님이라서 아예 메모를 안 했군요. 네. 우리 위성락 전 미대사셨죠? 네, 미국 대사님. 이 후보는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신 빨리 배우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건조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절차를 시작한다고 말이야. 보다 빠릅니다. 그거보다 빠른 게 있어요. 그것도 더 빠른 방법이 있었군요. 네. 제가 국회의원 안 해봤어요. 검사 출신의 정치 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선대위 대변인으로 한 명인가? 네.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안 했나? 그럼 카메라 앞은 여전히 어색하고 이렇게 카메라 있는 데서 식사를 해야 돼. 지난번에 한번 효과 벗어났습니다. 청년들을 만나서는 정치 도전이 녹록지 않다는 심경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또 정치라는 것도 전문 분야지 이렇게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익숙치 않은 영선의 두 후보는 식사 정치로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매일 하는 게 뭘까요? 네, 사과입니다. 오늘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호남 행보에 나선 이재명 후보. 일정에 앞서서 사과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거 이제 많이 반성하고 잘못은 또 사죄드리면서 또 새롭게 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고 이동영 씨 빈소를 찾아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사과를 자주 하는 것 같네요. 네, 하루에요 몇 번씩 사과를 하기도 하고요. 또 눈물도 흘리고 사죄의 절까지 했는데요. 최근 열흘간의 모습을 모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움받는 제일 큰 이유가 부동산 문제입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안타깝고 죄송하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놓고 보니까 정말 많이 했네요. 네. 왜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겁니까? 일단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과거의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실망을 해소하려는 선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요, 어떤 사과는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이 후보는 이틀 전 SNS를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 유가족과 만났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과거에 교제하던 여성과 또 그 어머니를 살해한 조카를 변호했던 일을 꺼내서 사과했는데요. 당시에 이 후보가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이것을 주장했었죠. 맞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오늘 우리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사는데 이제 와서 예전 일을 끄집어내서 보란듯 얘기하니까 참 뻔뻔하다며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흉악 살인 범죄를 변호하면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사과, 대선용 털고 가기라고 비꼬았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홍준표 의원 2등으로 이제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인데요. 뭘 기대했던 걸까요? 오늘부터 호남 방문을 시작한 이재명 후보 측은 이 호남 출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원 사격을 기대하는 눈치였는데요. 다른 일정이 있으신데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출연이 있을 건지는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합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네요. 네, 하지만 기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곧바로 오늘부터 충청 경남 지역 일정이 있다면서 호남 방문 계획은 전혀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홍준표 의원도 윤석열 후보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칭찬에 다소 까칠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트가 있고 재밌으세요. 토론할 때 보면 우리 홍 후보님 보면 좀 귀여운 데가 있어요. 우리 홍준표 선배한테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그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어요. 이렇게. 버릇없다. 이 네 글자에서 싸늘한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그렇죠. 홍 의원은 어제 SNS에 이 80 먹은 노정객을 두고 여야가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선대위 합류를 기다리는 윤 후보로서는 힘 빠지는 이야기겠죠. 이낙연 전 대표와 홍준표 의원, 후보와 함께 다니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얼른 기대에 부응하라는 압박이 오히려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증가분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죠. 정부는 임대차법이 있어 괜찮을 것이라 일축했지만 전세가 없어지고 집세가 오르는 등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의 첫 반응은 집세 올려야겠다였습니다. 세금 오른 만큼 세입자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건데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같은 보호막이 있어 집주인 마음대로 세부담 전가를 못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살고 계신 집에 대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다릅니다. 전혀 그거 맞지 않는 얘기고요.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전세로 돌리는 거죠. 임대인들이 그 세금을 자기가 스스로 내겠습니까? 말이 반전세지 사실상 보증금 높은 월세. 임대료 상승폭이 5%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 이럴 바엔 차라리 보증금을 낮추더라도 세입자에게서 다달이 받는 월세로 세부담을 덜겠다는 의도입니다. 전세가 5억인데 6억으로 올릴 때 그 1억만큼을 월세를 받게 됩니다. 이제 임차인에게 이제 전가하는 형태인데 서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요.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서울 월세 거래량은 5만 6천 건을 넘어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6%를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대출 규제로 전세 인상분 마련도 어렵고 그렇다고 외곽으로 나갈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돈이 매달 집세로 나가는 만큼 목돈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내 집 마련 역시 더 힘들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2주 만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축유도 푼다는 계획인데 이런 노력에도 앞으로 기름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기름 넣으려는 차들이 오늘도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83원, 경유는 1,508원입니다. 유류세 인하 이후 천정부지 치솟던 기름값이 한풀 꺾였는데 소비자들은 더 싸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60원 돈 내린다고 봤는데 실제로는 한 100원대밖에 안 내린 것 같고 여기가 조금 그나마 싼 것 같아요. 정부에서 발표한 것보다는 좀 덜 내려간 것 같아요. 1,500, 한 50원대 돼야지 좀 내렸거나 느끼기 같아요. 실제로 유류세 인하 2주가 지나면서 효과도 주춤해진 상황. 인하 시행 직후 급락했던 기름값은 점차 낙폭이 줄더니 최근에는 거의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벌써 바닥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와 업계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민영주유소에 유류세 인하 물량이 풀리면 한 번 더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두 번째 효과는 체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름값 안정을 위해 미국과 중국 등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가운데 우리도 보름치 소비량인 3,400만 배럴의 비축유를 풉니다. 지금 이제 동절기로 들어가면서 난방 수요가 크기 때문에 비축유를 좀 한다 그래도 물론 상승폭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제유가가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산유국들이 오히려 원유 생산량을 줄인다면 의도와 달리 기름값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2살 정인이를 학대로 숨지게 한 양모는 1심에서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2심 재판부가 오늘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스트레스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데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16개월 난 입양아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5년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살인 혐의는 그대로 유죄였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분노, 스트레스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장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겐 학대를 막지 않은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1심 선고 직후 양부모를 더 엄하게 처벌해달라며 항소했는데 양모의 형량이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 방청객은 장 씨를 향해 정인이를 살려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정 밖에선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원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상고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수많은 시민이 오가는 시장 골목에서 흉기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범행 뒤에 달아나지 않고 행인들 사이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시장 골목길을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한 사람은 앉고 다른 남성은 선 채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잠시 뒤 서 있던 남성이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앉은 남성을 여러 차례 찌릅니다. 쓰러진 남성의 곁을 떠나는가 싶더니 발걸음을 돌려 저항도 못하는 남성에게 다시 흉기를 휘두릅니다. 남성이 유유히 떠난 뒤 시민들이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신고를 했습니다. 서서 있는 것만 보고 그냥 그대로 좀 가슴이 떨려갖고 잠살 못하고.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시장 골목길로 초저녁이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흉기를 휘두르고 사라진 남성은 잠시 뒤 다시 나타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뒤에도 달아나지 않고 근처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겁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이 손짓으로 알려준 쪽으로 70m 떨어진 지점에서 6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쓰러진 남성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목 등을 크게 다쳐 숨을 거뒀습니다. 6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숨진 남성이 일주일 전 자신을 때리고도 사과를 안 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하남시가 정화 작업을 마치지 않은 하수 찌꺼기가 섞인 물, 즉 슬러지를 서울시 모르게 서울 탄천 하수처리장으로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남시는 일단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하남시 하수처리장 내부에 빨간 밸브가 달린 큰 배관이 보입니다. 하남 처리장에서 정화하고 남은 찌꺼기 섞인 물이 담긴 수조에서 하남시 호수를 서울 탄천 하수처리장에 보내는 중계 펌프를 이어주는 배관입니다. 하남시는 하수 일부는 자체 정화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 위탁해 처리해왔습니다. 하남 처리장 직원이 가입된 전국 환경시설 노조는 이 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찌꺼기와 물이 섞인 슬러지를 이 관을 통해 서울시로 흘려보냈다는 겁니다. 슬러지를 그러면 중계펌프장으로 버리세요. 일단은 팀장이 먼저 지시가 줍니다. 소장이랑 도시공사 쪽에서도 다 컨펌을 받고. 노조 측은 슬러지 건조 처리에 드는 약품 비용을 아끼려고 벌인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체 처리할 슬러지를 탄천 처리장에 보내 서울시의 처리 비용을 사실상 떠넘겼다는 겁니다. 서울시 측은 그런 배관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환경 전문가도 자체 정화 과정에 있는 오염물질을 서울로 보낸 이유에 의문을 드러냅니다. 하수 처리를 하다가 완결하지 않고 중간에 서울시로 가는 파이프에다가 연결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면 하남시의 하수 처리장은 필요가 없어요. 하남도시공사 측은 배관 가동 사실은 인정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한강에 가서 내가 오줌을 넣었어. 내가 오줌을 넣었는데 이게 너 오염 시킨 거다 이거지. 이게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미미하기 때문에. 하남시 측은 서울로 보낸 건 슬러지가 아닌 고형물 함량이 낮은 사실상 일반 하수라며 노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노조 측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 등을 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지난 겨울 코로나 때문에 거의 문을 닫았던 스키장, 올해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라는데요. 강경문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화려한 옷으로 멋을 낸 스키어들이 설원을 내달리며 속도감을 만끽합니다. 눈밭에 넘어지고 이리저리 구르기도 하지만 마냥 즐겁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겨울이 된 게 이제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충어 게임 옷 입고 한번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왔거든요. 올해 제일 흥했던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용평 스키장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스키장이 다음 달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평일 개장이지만 전국 각지에 스키어들이 몰리면서 리프트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개장 첫날인 오늘 스키장을 찾은 사람은 1000여 명. 지난해보다 2배가 늘었고 평년 때보다도 3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강원 지역 스키장 3곳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시즌권은 3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스키장들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영업을 중단했던 지난해 항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나 리프트 탑승 시에도 전담 요원을 배치를 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와 확진자 급증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 마음 놓고 스키를 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백신을 2차까지 이제 맞았으니까 이제 작년보다는 사실 어떤 여가 활동을 하기에도 조금 더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강화를 해주셨으면은.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한일 외교 관계는 아직도 경직돼 있지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일본인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도쿄에 한국 제품 전문점이 들어섰는데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도쿄 근교에 있는 주택가. 태극 무늬 간판이 걸린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매대에 수북이 쌓인 라면부터 즉석 음식과 과자, 심지어 밑반찬까지 모두 한국 상품입니다. 도쿄의 한인타운을 벗어나면 보기 힘든
한국 전문 편의점이 들어서자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友人から聞いて、で、韓国が好きなので車で30分ぐらいです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달고나 재료도 판매대에 놓였습니다. 업체 측은 예상보다 4배 넘는 손님이 몰리자 이 매장 수를 더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새 정권이 출범해도 한일 관계 회복의 접점을 찾지 못하지만 한국은 이제 일본인들의 일상에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는 일본인들. 글자 모양은 어색하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이 흠뻑 담겼습니다. 특급 호텔 투숙객들을 위해 마련한 한국어 이름 쓰기 행사입니다. いろんなドラマだったり音楽だったり韓国のものをいろいろ見させていただいた時に言ってることが分かったら楽しいなっていう風に. 신곡 제목과 가사를 한국어로 발매한 일본 아이돌 그룹은 음원 차트 1위에 이름을 올렸고 NHK는 한국어 교재에 BTS 멤버를 등장시켰습니다. 한류에 관심 있는 일본인들은 한식으로 기내식을 즐기는 한국 항공사 상품으로 여행길이 막힌 한국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한국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 위험 인물을 사살할 때 드론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도 양주시 군 비행장에서 무기형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레디. 출발을 알리는 신호음과 함께 공중으로 솟아오른 드론들이 장애물을 지나 순식간에 고린 지점을 통과합니다. 각종 창문이나 나무숲, 건물 등을 빠르게 속도로 돌진해서 적의 목표 지역까지 도착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적군 지역을 살피며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정찰 드론. 적을 발견하자 소총 조준 사격 드론과 소형 자폭 드론이 맹렬한 기세로 적장에 진입합니다. 장병들이 진입하기 전 드론이 앞장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네, 제 뒤에 보이는 이 소총 드론에는 K2 소총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공중에서도 최대 약 3,000m까지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드론 축구처럼 진행된 드론 배틀에서는 정확하고 빠르게 골대를 향해 돌진해 드론을 넣습니다. 블루팀, 네, 득점하나요? 육군은 오늘 양주시 가남리 비행장에서 민간과 함께 육군 드론봇 전투 경연 대회를 열고 다양한 드론 운용 능력을 펼쳐보였습니다. 현용 전력과 미래 전력을 통합한 드론봇 전투 체계는 아미타이거 4.0, 워리어 플랫폼과 함께 육군을 대표하는 3대 전투 체계 중 하나입니다. 현재 19개 드론 교육센터와 드론봇 전투단 등을 운영하는 육군은 오는 2030년까지 전 부대의 드론봇 기반 전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이번 주말의 날씨 키워드는 일교차입니다. 주말 내내 맑다 보니 밤사이 지표면의 열기가 대기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 아침엔 기온이 영하권으로 곤두박질 치겠는데요. 낮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5도까지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마다 안개도 짙게 끼겠는데요. 날이 워낙 추워서 도로에 내려앉은 안개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3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메말라가면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주말 산행 가신다면 불조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예년보다 온화하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다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동네에 알바생들이 사라졌습니다. 일상 회복에다 연말 대목까지 겹쳤는데 시급을 12,000원까지 올려도 희망자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면 일자리를 꺼리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침체된 사회 분위기로 일할 의욕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우리 청춘들에게 찾아온 무기력 바이러스를 막을 백신은 없을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활력을 구합니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